번쯤 메두사라는 이름에 대해 들어보셨죠? 머리카락이 있어야 할 곳에 살아있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차갑고 창백한 피부에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무서운 눈을 가진 여자. 사람들이 자기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상대의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두려운 존재.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그 여자를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관심이 있지만 언제부터 괴물이 된 건지, 왜 그렇게 된 건지 같은 그들의 서사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두사라는 괴물의 서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메두사. 그 여자는 괴물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괴물이 되길 자초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괴물로 만든 걸까요? 자, 오늘은 이 메두사의 이야기로 밤을 시작해 볼게요. 메두사. 그녀는 금발의 긴 머리카락을 가진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청혼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청혼을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메두사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신전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평생 순결을 지켜야 했거든요. 근데 거절해도 신전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볼 만큼 너무 예뻤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품으면 안 되는 아주 더러운 감정을 품게 됐습니다. 포세이돈이 누구예요? 올림포스의 신이죠? 바다를 다스리는 신? 인간의 왕조차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신이에요. 그런 존재를 감히 메두사가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메두사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필 그 일은 아테나의 신전 안에서 벌어졌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아테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난리가 납니다. 포세이돈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요. 메두사가 본인의 신전을 더럽혔다면서 분노를 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저주를 내려요. 과연 어떤 저주였을까요? 그 저주를 알기 전에 과연 아테나가 왜 이러는지 알기 위해서 잠깐 이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케크로피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포세이돈이랑 아테나는 그 도시의 수호신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경쟁 중인 상황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아테나가 포세이돈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포세이돈이 너무 권력이 센 신이니까 메두사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 둘은 수호신 자리를 이 도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물을 주는 걸로 정하기로 했어요. 둘 다 굉장히 본인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땅을 쳐서 물을 만들어냈어요.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만들어냈어요. 케크로피아의 사람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올리브 나무가 더 쓸모가 많네요. 저희는 이거 할래요. 하면서 아테나를 선택했어요. 케크로피아는 그래서 후에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됐습니다. 여기서 당시 아테네인들의 가치관도 드러나죠. 포세이돈의 힘보다 아테나의 지혜를 좀 더 높게 보는 가치관. 하지만 메두사에게 향했던 분노를 생각하면 지혜의 신조차 감정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테나가 저주를 내렸죠. 메두사는 아름답던 얼굴이 괴물로 변했습니다. 금발의 머리카락이 꿈틀거리는 독사가 됐고요. 사람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두 돌로 변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더 이상 메두사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메두사는 외딴 섬으로 쫓겨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해했고요. 두려워했고요. 메두사의 악명은 널리 널리 퍼집니다. 피해자인 그녀가 악명까지 퍼지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죠. 누구와도 눈을 보고 웃을 수 없고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삶.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되려 피하는 삶. 어쩌면 메두사에게 내려진 진짜 저주는 끔찍한 외모 뒤에 오는 끝없는 외로움이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한 영웅이 "내가 메두사를 죽이겠습니다." 하고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신들의 도움을 받은 영웅이었어요.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직접 바라보지 않아요.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잠든 메두사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메두사는 죽는 순간조차 완전한 괴물로 묘사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메두사의 몸에서 두 개의 존재가 태어나는데요. 포세이돈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는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고요. 또 하나는 거인 크리사오르였어요. 메두사는 그렇게 포세이돈의 두 자식을 탄생시키고 죽어요. 후대의 어떤 이들은 메두사는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남긴 존재였다고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메두사는 죽은 뒤에도 편히 쉬지 못해요.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메두사의 머리는 알랄랄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돌이 되게 하는 힘이 있었거든요. 메두사는 죽어서도 공포의 상징으로 쓰인 거예요. 죽어서도 쉬지 못한 거죠. 공격과 이용은 페르세우스가 하는 건데 공포와 혐오는 온통 누가 받아요? 메두사가 받겠죠?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단순히 무서운 괴물, 징그러운 여자로 일컬어졌던 메두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좀 더 깊은 얘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지금, 메두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벌을 받았던 여자, 괴로움 끝에 괴물이 되었던 여자, 그리고 세상에게 버려진 여자. 저는 메두사 얘기를 떠올릴 때마다 무섭고 위험한 것에도 가끔은 사연이 있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무섭고 위험한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두사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흉측한 괴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저는 왠지 자기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세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놓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메두사가 혹시 진실을 밝힐 그날을 기다렸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무탈한 밤 되세요.